자,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사항인데 34번 테마는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편이 등장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고 하는 요 장소도 지정해서 이제 전격적으로 도심지 안에서의 어떤 공공주택이 중심이 되겠지만 복합적으로 고층을 올려서 건물 짓겠다는 의미의 사업이죠. 이 장소의 지정권자가 누구냐가 첫 번째 등장을 하네요. 해서 보시면은요, 일단 복합지구 요 같은 경우도 보시면 기본 원칙은요, 시도지사와 국토장관이 구분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해설편 보시면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기도 하고 장관도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도가 지정할 때는 지방공사 등의 어떤 제안이 왔을 때, 그 다음에 그 외 사업자가 제안할 때 장관 이렇게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장관뿐 아니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게 빠졌기 때문에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합지구 지정할 때 보시면 역시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를 합니다. 이 의견 청취한다고 공람 공고하는 순간부터 복합사업 예정지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지구가 되어지면 이때부터도 이제 행위 제한을 하게 된다. 해서 복합지구 지정을 위해서 주민한테 알리는 공고 공람했을 때부터 이제 복합사업, 복합지구 예정지구가 아니고 복합사업 예정지구가 된다. 그런 부분들 체크해서 꼭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 63번 상 중요하죠. 공공주택 사업자가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들 의견 청취 공람 공고 올려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뿐 아니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뿐 아니고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수의 3분의 2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 등 확보를 하지 못하면 지정 제한을 반려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 수의 3분의 2, 토지 면적, 그것과 동시에 토지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동의와 확보를 하지 못하면 지구 지정 제한을 반려 처분을 한다. 요 지문 좀 중요하니까 체크를 해주세요. 자, 보시고 그 다음 장을 갑니다. 자, 또 31번 문제 보시면 복합지구 지정을 위해서 이제 주민 의견 청취 공람 공고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2분의 1 초과하는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할 때도 반려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꼭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32번 문제를 보시면요, 복합지구 지정 3년이 경과가 되고 난 다음에 복합지구 토지 소유자 10분의 3이 아니고 2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때도 해제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서 요 세 가지 사항인데 조금 복잡해도 앞서서 있던 30번 문제, 30번, 31번, 32번 요 세 가지가 이 부분에서 나올 때 답으로 등장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해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요. 땅 부분들은 이제 33, 34, 35, 36, 37까지는 나올 상이 전혀 아니니까 통과하셔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35번 테마로 갑니다.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에 관한 또 한계 범위가 또 설정이 딱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38번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는요, 일단 부도 임대주택 중에서 이제 이것을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전환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부도 임대주택이면 그 부도 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있어요. 근데 임차인들한테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임차인들이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이걸 대신 해달라, 대신 매입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해주다가 또 보통 동의합니다. 그러면요, 임차인한테 부여되어진 우선 매수할 권리가 공공사업자한테 자동 양도가 딱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원래 원칙은 부도 임대주택은 임차인한테 거주하는 임차인한테 우선적으로 거기 매수 신청해서 소유권을 받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 경우에 이 권리를요, 임차인이 공공주택 사업자 LH나 SH한테 그걸 양도해버리면 LH나 SH가 직접 이제 그 부도임대를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또 보시고요. 이때 보시면요, 밑에 이어서 보시면 이 거주하는 임차인이 그 부도난 임대를 우선적으로 매수 신고할 때는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공공사업자한테 양도해가지고 공공사업자가 매수할 때는 보증의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보증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38번, 39번도 다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40번 문제를 가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는요,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은요, 다음이랑 같이 오른편이 있죠. 오른편에 보시면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 대상이 보시면 순수한 협의의 단독주택 또 다중주택 다가구 통매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공동주택일 때 보시면요, 한동, 뭐 101동, 102동 한동 통째로 매입은 아니겠죠. 그 안에 세대 몇 개를 매입하는 데겠거든요. 요 규모 제한 받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는 요 규모의 제한을 받더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요거 매입해서 수순 내부 수리한 다음에 이것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노예자 시설, 수련 시설, 업무 시설, 특히 보시면 숙박 시설 등을 매입해서 내부 개조해서 공공 임대로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공동주택일 때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다. 나머지 단독과 다중과 다고는 통매입을 할 수 있는 경우니까 그 표현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해서 맞고. 자, 41번을 봅니다. 주차장 특례까지는요, 보실 필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42번 보시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건설 중에 있거나 또는요, 계획 중에 있는 경우를 포함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해 줄 것을 공공사업자한테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때 요 제안을 하려고 할 때는 대지의 사용권 확보한다? 안 됩니다. 대지의 소유권까지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의 소유권 확보입니다. 소유권 확보. 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래에 보시면요, 여기 PF가 안 나와가지고 또 오피스텔 또 공공임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해달라. 이렇게 뭐 LH 또 SH, GH한테 매입 신청해가지고 심사해서 매입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은 확 그냥 다운되어도 이제 안정빵으로 그 사업을 해서 넘길 수가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또 싼 기금의 이자도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실제 많이 지금 현장 사업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분양했다가 망할 수 있는데 대신 LH한테 매입해달라, 공공임대로 매입해달라, 이렇게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시고요. 43번 문제 갑니다. 기존 주택 사업, 공공주택 사업자는 기존 주택 이제 임대 임차에서 전대치는 바로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요건요, 전용 85 이하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보시면 가구원 수가 5명 이상 되는 다 가구이거나 또 미성년자 태아를 포함해서 3명 이상 애들 있는 다 자녀 가구일 때는요, 큰 평수 80을 초과하는 주택을 이제 전세 방식으로 임차해서 전전세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44번 보시면은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본부가 있다라고 하죠. 둔다. 본부장은요, 국토교통의 고위 공무원단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장관이 임명한다. 이런 부분도 뭐 공공주택 본부를 둔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공공주택 본부를 둔다. 쓰라.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체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공주택의 공급이라는 편 등장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분양일 것이고 공공임대는 이제 임차인 모집일 것입니다. 자, 해서 보겠습니다. 공공주택은요, 분양이든 임차든 간에 입주자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요, 공공주택 사업자가 정한다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공공주택은요, 공공분양도 그렇고 임대도 그렇고 전부 다 국토교통부령 법으로 다 임차인 또 분양자에 관한 조건을 다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하에 보시면 이 경우에 이 공공주택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주거지원 필요계층이 나오네요. 필요계층과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한테 우선 공급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은 중요하니까 이 문장 전체를 다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46번 통과하시고요. 647번 또 중요한 문장이죠.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최초의 임대료입니다. 항상 임대료 하면 이 속에 월임대료와 임대보증을 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공공임대에서의 최초로 결정하는 임대료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맞는 문장이죠. 단 85를 초과하는 공공임대 또 분납임대주택 장기전세의 최초의 임대 보증금 등에는 적용이 된다고 해 따로 법령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표준 임대로 적용하지 않겠다란 말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배가 나옵니다. 장기 전세 주택일 때는 보시면 최초로 정하는 전세금 방식, 전세 금액에 관한 결정 금액이 나오죠. 주위에 비슷한 두세 개 단지의 전세 계약 금액의 평균한 금액이 50% 아니죠. 8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최초일 때는 그럽니다. 또 이 경우도 이제 최초일 때 이렇게 제한하고 1년에 한 번씩 5% 내에서 청약 비율 제한받죠. 자, 그 다음 페이지 649페이지입니다.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최초의 임대료는요, 주변에서 받는 임대료와 감정평가금의 50% 내에서 결정한다 해서 요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공공임대에서의 최초의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임차인이 동의를 하면요, 상호 전환도 할 수 있죠. 임대 보증금 올리고 월세를 보통 낮춥니다. 이때 임대 보증금 증액분 합산 금액이 말입니다. 상한선이 제한되죠. 건설용가, 이 임대주택 건설용가에서 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문장도 꼭 기억해서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최초 이후에 임대료 증액도 할 수 있죠. 공공민간 다 임대료 증액 비율은 똑같습니다. 100분의 5% 내에서 1년에 한 번씩이죠. 1년이기 때문에 2년이 아니다 해서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되어지면 임대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는요, 연 3회 분할 납부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2번 보시면, 근데 어딥니까? 52번 월 임대료 아니죠. 임대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 연 3회 분할 납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53번 보시면 공공임대에서의 임대 조건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소득 수준 등을 봐서 차등을 두어서 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진짜 독거노인이고 돈도 하나도 없는 분한테 보조금 내라 하면 안 될 테니까 차등을 두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또 654번 보시면 공공주택 사업자는요, 임대차 계약 기한을 2년 이내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것이 아니죠. 항상이 아니고 원래 임대사업자이란 입장에서 보는 공공주택 사업자는 2년 이상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6개월, 1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 마지막에 분양 전환되는 그 마지막 시기에는 2년 이하를 할 수 있죠. 만약에 5년짜리 임대 업무가 주어지면 첫 번째 2년, 두 번째 2년, 세 번째는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분양 전환된 시기는 임대사업자 측이 바로 공공사업자도 2년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4번 또 X입니다. 자, 보시고요.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차인이 분양 전환 신청 기한 안에 분양 전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기간이 만료가 딱 되어지면 통지를 하면은 6개월, 또 임대가 10년짜리는 이제 12개월인데 안에 분양 전환 신청해서 분양 전환 계약을 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5번 맞습니다. 자, 또 56번 보시면 공공사업자는요, 임차인이 월 임대료와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속 연체를 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 자, 월 임대료는 3개월 이상 연속이란 말이 붙어야 되고 분납금은 연속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월 임대료는 3개월 이상 연속 연체되었을 때, 분납금은 그냥 3개월만 연체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서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57번 보시면요, 85를 초과하는 임대일 때는요, 원래 그 공공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소유하면 계약 해지 사유인데 85를 초과하거나, 또 오른편에 그거 다 나와 있죠. 85 초과하는 임대주택이거나, 또는 푸드계약에 집이 소유되었다. 6개월 전에 집을 팔면 된다 했습니다. 또 혼인 등 사유로 집이 생겼다. 그러면요, 그 집이 생긴 그 세대 구성원들을 14일 안에 전출 신고하고 세대 분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선착순으로 공공임대를 모집할 때는요, 집에 있는 사람도 임차인이 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다 정리를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58번 문제를 또 봅니다. 보시면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 또 전대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불법 양도인데 본인들은 이제 300에 1000만 원에 월세 30에 살면서 대치동 같은 경우에, 그죠? 뭐 양도할 때 뭐 보증금 500에 월세 300만 원 이게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걸리면 다 계약 해지죠. 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불법으로 양도 전대하다 확인이 딱 되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10년간 너무 세죠. 4년간 이제 공공임대 등의 입주자에게 제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런데 자, 또 59번 딱 가보시면요, 공공임대의 임차인이 10년짜리 이하죠. 이건 10년짜리 이하에 한해서 10년짜리 이하 임대에 한해서 이 근무나 생업상 사유로 다른 어떤 시군으로 40km 이상 이사간다 할 때 양도인데 할 수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임대 의무가 10년 이하라고 명기를 꼭 해야 됩니다. 모든 임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59번에 서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하 임대 같은 경우는요, 상속 혼인 등으로 생긴 그 집으로 이사간다 할 때 양도할 수 있고, 해외 이민 간다, 1년 이상 해외 체류한다 할 때 양도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네요. 그 다음에 또 61번 보시면,
자, 요건 모든 임대가 다 여기에 해당이 딱 되는데 보시면은요, 임차인이 혼인이나 또 이혼 등으로 임차인분이 퇴거를 합니다. 이때 남는 가족들이 이제 갈 곳이 없다. 그러면 모든 임대에 대해서 다 임차인지를 변경해서 양도인데 할 수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61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62번 문제를 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한테 먼저 공공임대 등을 먼저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실제 먼저 받은 그 집에 대해서 전대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대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해당 그 전대가 딱 되었다. 그러면요, 그 전대차 기간은 2년 넘을 수 없고, 그 전대차 기간 종료하기 전에 먼저 이전이 완료가 딱 되었다. 그러면요, 해당 전대차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아니고 3개월 안에 실제 본인들이 입주한다는 전제하에서 전대 양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2번 또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테마 지분 적립형과 이공영 분양주택은요, 나올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64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임대주택에서의 매각 제한과 분양 전환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관리편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